안녕하세요.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김봉식 교수입니다. 저는 오늘 신생아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차는 우선 신생아 처음에 태어났을 때 이제 청력을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한 난청의 주요한 원인으로 유전성 난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난청이 있을 때 청각 재활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난청은 이제 신생아 약 1000명당 3명 정도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흔한, 어쩌면 가장 흔한 선천성 질환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신생아 숫자는 점점 줄고 있는데요. 1년에 약 25만 명 정도가 태어난다고 하면 그 중에 750명 정도는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러한 난청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특히 유소아기에서의 난청은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으면 언어 발달 지연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고 의사소통 기술이 떨어지고 사회 심리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난청 환자들은 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첫 번째, 출산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청력 검사를 했는데 재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제 청력 검사를 받아보라고 오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대학병원에 근무하다 보니 주로 소아청소년과에서 다른 질환이 있거나 증후군이 의심되는데 그 중에서 난청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의뢰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사실 좀 곤란한 문제인데요. 산부인과 소아과 병원에서 유전 검사를 하고 난청 의심 소견이 있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제일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신생아 청력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사실 지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니면 좀 알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2008년 정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지금부터 한 5년 전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태어나는 거의 모든 신생아들을 청력 검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중학생 정도가 될 텐데요. 그 이전에는 사실 태어나서 검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청이 있는 경우에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제가 몇 가지 검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태어나서 이제 자동화된 청력 선별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영어로 되어 있어서 죄송하지만 지금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보통은 정밀한 청력 검사를 받아라 하고 이비인후과로 오시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만약 문제가 없는 경우라도 만약 이 아이한테서 난청의 위험 인자가 있다고 하면 다시 저희에게 의뢰가 되게 됩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 결과는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통과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재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과가 되면 이제 문제가 없다는 의미고요. 재검이라고 하면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많이 걱정하시겠지만 일단 모두가 난청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난청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비인후과에 가서 새로 검사를 받아보시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난청 위험 인자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보시면 소화기 선천성, 지연성 또는 진행성 난청과 연관된 관련 인자라고 되어 있고요. 굉장히 주관적이지만 처음에 보시다시피 양육자가 이제 아동의 청력, 말, 언어, 빠른 발달 혹은 발달 지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소화기 난청의 가족력이 있으면 당연히 저희가 검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신생아 중환자실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5일 이상 입원을 하게 되면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 난청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다른 질환이 있어도 이제 보통 소아과에서 의뢰가 되고요. 또한 임신 중에 자궁 내 감염이 있었던 경우도 저희 청력 검사의 대상이 됩니다. 태어났는데 귀 주변에 이제 작은 귀젖이 있다거나 누공이 있다거나 이제 조금 이상해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한 번 이제 이비인후과로 의뢰돼서 청력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여기 앞에 보이는 전이개 누공이라는 작은 구멍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은 난청이 동반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드물게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 외에는 아주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열병이라고 많이 했는데요. 이제 뇌수막염 같은 걸 앓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 쪽에 청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서 통과를 했다 하더라도 다시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재검을 받아보아야 하는 위험 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생아 유소아 청력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이비인후과에서 신생아한테 시행하게 되는 청력 검사가 되고요. 보시다시피 여기 귀가 있거든요. 귀가 있고 소리가 들어오게 됩니다. 소리가 들어오면 들어온 소리는 이쪽 달팽이관을 통해서 전기 신호로 바뀌게 되고요. 이 전기 신호는 결국 뇌에서 청각 피질이라는 청각 중추라고 불리는 뇌에서 소리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를 이용해서 이제 청력을 측정하는 게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리를 들으면 삐 소리가 나면 그걸 누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이한테도 그렇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들은 이제 협조가 되지가 않죠. 이제 소리를 들으면 이제 그러니까 삐 소리가 들리더라도 그걸 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 청성 뇌관 반응 검사라는 걸 이용하게 되고요. 여기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건 간단하게 뇌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는데 이제 검사하는데 아이들이 한 30분 정도 이제 가만히 누워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진정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를 통해서 이런 결과지가 나오게 되고요. 결과지에서 소리를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력 검사 외에는 저희가 난청의 많은 이제 원인 인자 중에 거세세포 바이러스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소변 검사나 체열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좀 더 평가가 필요하다면 MRI나 CT, 주로 머리 쪽에 MRI, CT를 찍게 됩니다. 그 외에 요즘에는 원인을 찾기 위한 유전 검사도 많이 시행하게 되는데요. 역시 이제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피 검사나 이제 입안에 점막을 긁어서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기본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생아가 태어났는데 난청이 있다고 하면 어떤 원인의 난청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본 내용인데요. 요즘에는 점점 이 비율이 높아지고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약 50% 이상이 됩니다. 나머지 절반보다 좀 적은 거는 이제 환경적 요인이 되고요. 그런 유전적 요인 중에서도 특히 비증후군성이 더 많습니다. 비증후군성이란 거는 난청 외에 다른 증상은 없고,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난청만 있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증후군성 중에서도 한 80%는 상념색체 열성 유전입니다. 굉장히 이제 말이 점점 어려워지는데요. 상념색체 열성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님이 정상이라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은 정상이고, 그리고 겉보기에 이상도 없는데 난청만 있는 경우가 이제 가장 흔하게 보는 난청의 종류입니다. 신생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1000명에 3명 정도인데요. 1000명에 3명 정도의 난청은 이제 저희가 눈치챌 수 있는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말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2,500명 중에 한 명은 고심도 난청이라고 해서 거의 듣지 못하는 난청을 말하게 됩니다. 난청의 유전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안에 자세한 내용은 보실 필요가 없고요. 출생할 때 약 68%, 이건 NEJM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의학 저널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출생할 때 한 68% 정도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난청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크면 이제 한 4살쯤 되면 한 60% 정도가 유전적인 요인이 되게 됩니다. 여전히 많죠, 사실은. 우리 난청의 절반 이상은 이제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감염이나 중이염 등이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 외에 여기 영어로 쓰여져 있지만 CMV라는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약 4분의 1 정도의 원인을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내원을 하시게 되면 신생아 난청으로 내원을 하게 되면 이런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검사를 같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전 검사를 한다고 하면 그래도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해 주시는데요. 여전히 이제 왜 이제 난청인데 유전 검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귀 모형이고요. 이쪽에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구조물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여러 가지 영어 알파벳이 쓰여져 있는데 저게 다 이제 난청을 일으키는 유전자입니다. 난청을 일으키는 유전자는 200개가 넘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겉보기에는 그냥 못 듣는다 하나로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200개 이상의 난청 유전자들을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원인이 된 난청 유전자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난청에서도 이런 유전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원인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다음 아이가 태어나면 또 난청이 생길까요? 이제 그런 설명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이 난청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혹시라도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일부 설명이 가능합니다. 또 차츰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요. 원인에 따라서 약제가 도움이 되는 이제 특히 약이 있는 난청도 있고요. 최근에는 유전자 치료가 아직 이제 저희가 병원에서 마음대로 처방을 하지는 못하지만 임상 시험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고요. 원래는 이제 뭐 저희가 프리시즌 메디슨 정밀 의료라는 말을 많이 쓰시잖아요. 보통은 이제 난청으로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하는 치료들이 있었는데 차츰 이제 이런 유전적 요인이나 다른 것들이 원인이 밝혀지면서 개인의 유전적, 환경적 생활 습관에 기반한 치료와 예방이 난청 분야에서도 점차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청력 검사 결과이고요. 청력이 굉장히 나쁜 거거든요. 이 검사 결과는 청력이 나쁜데 얼마 전까지는 사진을 찍었죠, 저희들이. 영상 검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귀 CT를 찍었더니 귀에 이러한 기형이 있는 거거든요. 달팽이관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된 달팽이관 무형성증이라는 이제 질환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유전 검사를 통해서 뭐 이러한 것들을 사진을 찍지 않아도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뭐 물론 영상 검사를 할 수 있게 되면 저 검사를 하는 게 더 정확하지만 저것들로 확인이 안 되는 다른 여러 원인의 이제 난청들도 이러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귀죠. 귀고 이쪽은 달팽이관이고 이쪽은 이제 저희 뇌입니다. 뇌인데요. 이제 난청의 원인이 되는 병변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거의 뇌 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중심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에 뇌간에 저런 인공화학 비슷한 것들을 저희가 이식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그 외에는 특별하게 지금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여기 귓구멍에서부터 고막이 있는 데까지 문제가 생기면 이제 주로 염증성 질환이나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뭐 약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보청기 착용을 통해서도 이러한 질환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있는 이 달팽이관 부분입니다. 달팽이관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뇌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요즘 한창 곽강을 받고 있는 인공화우 이식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난청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심한 난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하게 되고요. 그 외에 보청기도 사용할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는 많이 있지는 않지만 원인을 저희가 차츰 밝혀가면서 약물 치료가 가능한 경우도 있게 되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유전자 치료가 올해부터 임상시험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임상에서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돌발성 난청이나 자가면역성 난청으로 원인이 밝혀진다면 저희가 스테로이드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인공화학 이식이 심한 난청이 있을 때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치료인데요. 수술을 하면 대부분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를 저희가 미리 예후를 판단하는데 병변의 위치가 중요하고요. 그런 병변의 위치를 알게 되는 데는 역시 유전 검사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병변의 위치가 달팽이관 안쪽에 있거나 달팽이관 바로 근처에 있으면 이제 그거를 대체하는 치료이기 때문에 인공화학 이식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병변의 위치가 뇌에 가까운 쪽에 있다면 아마 예후가 좋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난청이라는 하나의 이제 표현형으로만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원인 검사를 통해서 구분해 낸다면 인공화학 이식 성공을 가르는 요인을 저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난청이 있었습니다. 사실 중학생 때 시작되었다고 했지만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제대로 듣지 못하셨던 것 같고요. 요즘에는 다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잘 모르고 성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거의 청력이 사실 없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치료는 인공와우 이식 수술입니다.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저희가 권유를 했고 이분은 수술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빠지기 전에 좀 더 일찍 그런 원인을 저희가 발견을 했다면 좀 다른 치료를 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약물 치료 등이 지금 이제 가능해지고 있거든요.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신생아 난청으로 온 경우입니다. 이건 검사 결과지인데요. 이제 보면 하나도 사실은 못 듣는다는 의미이고요. 하나도 못 듣지만 달팽이관 기능 검사로 간 이 검사에선 반응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은 이제 청신경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고, 이제 뭐 청각신경병증이라는 질환입니다. 이제 10개월 된 아이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 중에 뭐 한 18개월, 24개월까지도 기다려보자는 말을 했습니다.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도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제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또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유전 검사를 하게 돼서요, 오토프라는 이제 유전자인데요, OTOF 이제 그런 유전자인데 이런 유전자 같은 경우는 이런 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그런 유전자에 문제가 있다면 청력이 보통은 그냥 좋아지진 않기 때문에 빠르게 인공와우 이식 수술을 해야 하는 적응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수술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이런 OTOF라는 유전자에 대한 유전자 치료가 이제 미국과 프랑스에서 임상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요. 신생아 난청은 난청의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이제 선천성 질환 중에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이런 신생아 난청을 찾아내는 데는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2018년도에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게 되었지만 아직 100% 다 검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이제 태어나는 병원에 따라서 대부분의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 95%, 100%는 아닙니다. 모든 신생아가 검사를 받고 있지 않아서 이거를 다 받게 되는 게, 다 받게 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검사에서 재검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정밀 청력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근데 재검이 나온다고 모두가 난청이 있다는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저희 원칙은 이러한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는 생후 1개월 이내, 현실에서는 거의 대부분 태어나서 하루 이틀 정도 있다가 검사를 받게 되고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 정밀 청력 검사를 생후 3개월 이내에는 받아야 하고요. 그런 이제 정밀 청력 검사를 받으면서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로 이제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그런 혈액이나 소변을 이용한 유전자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난청이 진단이 되면 생후 6개월 이내 청각 재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거를 136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만 시기에 맞춰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치료가 시작이 된다면 지금 현재 거의 대부분의 난청은 이제 보청기를 사용을 하든 수술을 하든 이제 다른 약물 치료를 하든 어느 정도 사회에 적응이 될 정도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이제 난청의 유전자 치료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제 해외에서 임상 시험이 시작이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도입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난청을 조기 진단하고 이제 3개월 이내에 진단하는 거죠. 3개월 이내에 진단을 하고 청각 재활을 이제 6개월 이내에 시작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청각 언어 발달에 큰 문제 없이 성장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근시일 내에 유전자 치료가 임상에 적용이 된다면 좀 더 효과적인 맞춤 청각 재활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